자, 확인 문제 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자, 이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중단원 스스로 확인하기 3단원의 두 번째 이야기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확인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박수 치지 않은 사람들은 코피 흘리면서 반성하세요. 1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모든 자인수 n에 대하여 이게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모자 n에 대해서 식이 성립함을 보여주는 방법이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n-1제곱까지 합이 얼마가 된다?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식이 성립한대요. 그런 거 찾는 거는 수학자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 증명 과정만 보면 됩니다. 수학적 귀납법은 그 증명 과정을 찾는 방법이에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자, 이것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 넣으세요. 써 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모든 자연수 n, 모자 n에 대해서 식이 성립함을 보이는 수학적 귀납법. 첫 번째 단계 작업 뭐 한다? 그렇죠. 첫 번째 단계 작업 가장 작은 자연수 n에 대해서, 그죠? 보통 n이 1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n이 2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1부터라고 하는 사람은 바보야. 지금 그런 조건이 없으니까 가장 작은 자연수 n이 1일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n이 1일 때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성립하는지를 봐라. 봐라는 얘기는 뭐야? 좌변과 우변의 결과가 어떻다? n이 1일 때 좌변과 우변의 결과가 같다 그러면 성립하는 거야. 첫 번째 단계 끝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자, 좌변은 n자리에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2의 1 빼기 1제곱 2의 0제곱이죠. 2의 0제곱이 될 것이고요. 2의 0제곱 어떤 수의 0제곱은 얼마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 1이다. 이렇게 기억해도 되고요. 그건 지수에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혹시 모른다 그러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 n이 1일 때라는 이야기는 좌변이 항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여서 바로 1밖에 없다. 좌변은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됩니까? 자, 그 다음 우변은 어떻게 돼요? 뭐 이건 할 말 없다. 우변은 n자리에 1을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2의 1제곱 빼기 1, 2 빼기 1 얼마야? 1. 어머나 쓰고 봤더니 좌변과 우변의 결과가 어떻다? 같다. 그렇죠? 요걸 봤더니 바로 n 이퀄 1일 때 좌변과 우변은 같은 결과이다. 즉 좌변과 우변은 같다. 다시 야그해서 식이 성립한다라는 뜻이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단계 절반한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n이 k일 때 식이 성립한다고 성립을 가정하는 겁니다. 성립을 가정하는 건 증명한 거 아니야. 성립한다라고 두자라는 이야기야. 약속하자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야? n자리에 k를 써보세요. 그럼 처음에 주어져 있는 식으로 올라가 보세요. 위에 올라가 보세요. 둘째 줄에 1 플러스 2 플러스 2의 2제곱 플러스 해서 2의 k 마이너스 1제곱까지 합이 얼마가 된다? n자리에 k로 싹 바꿔서 2의 k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 그죠?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2의 k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게 성립하자라는 겁니다. 자, 기억은 가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하는 게 진짜 요 단계야, 요 단계. 그죠? 그래서 자, 요거는 좌변은 다시 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 좌변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에서 바로 k번째 항이 k-1제곱. 그러면 그 다음 항은 뭐야? 그렇죠. k-1보다 하나 더 큰 거. k가 되겠죠. 그죠? 그 자리에 k 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다 이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의 k 플러스 1제곱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양변에다 더한 거예요. 알겠어요? 양변에다 요식을 더한 거예요. 왜? 기억의 식이 성립하니까 양변에다 요거를 더한다 얘기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정에 의해서 지금 밑줄 그은 거 k번째 항까지 합 2의 k제곱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k 플러스 1번째 항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더했다라는 이야기고요. 요까지 지금 밑줄 그은 거의 합이 가정에 의해서 식이 성립하고 거기에 뭐가 더해 있는 거야? 2의 k제곱이 더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요 앞에 지금 두 줄 밑줄 그은 것까지 합이 기억에 의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 결과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두 줄 그은 거 합은 얼마라고 가정에서 이야기했다? 그렇죠? 바로 2의 k제곱 마이너스 1인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2의 k제곱만 더 더해져 있는 형태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주어져 있는 식이 k 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거하고 같다 그러면 증명이 끝난 거예요. 그죠? 이건 정리를 해서 그게 나와야겠죠. 자, 그래서 요거 정리했더니 먼저 2의 k제곱 2의 k제곱 더하니까 2배의 2의 k제곱이 나왔고요. 마이너스 1은 그대로 썼습니다. 오, 요건 뭐야?
밑이 같은 수의 곱은 지수끼리 합이니까 2의 몇 제곱이 된다? k 플러스 1제곱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k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은 그대로 썼습니다. 이렇게 돼서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보여줬던 식은 n이 어떨 때도 식이 성립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그렇고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했다면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모자 n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제일 많이 흔한 얘기는 바로 여기에 있는 요 박스 네모 박스 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또는 요것도 많이 비워둬요. 그죠? 여기 있는 박스에 뭐가 들어갈 것이냐 동그라미 또는 네모 박스에 들어갈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쓰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많은 친구들이 수학적 귀납법을 어려워하는데 조그맣게 했던 이야기 다시 한번 찬찬히 보세요. 보면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항을 구하는 거. 옛날에는 점화식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요즘 교과서에서는 그게 빠졌어요. 즉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 있는 요 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거 보여요? 지금 첫 번째 거. 우리는 그래서 몇 번째 항을 찾아라? 여섯 번째 항을 찾아라.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1번과 2번의 경우에는 1번 먼저 볼까요? 1번 A1은 마이너스 10,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5가 된다. n번째 항에다 5를 더한 게 다음항이다. 1번을 딱 보니까 어머나 이거 무슨 수열인 걸 알 수 있어. 등차 수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등차 수열 n번째 항에서 다항을 구할 때 5를 더해서 구한 거야. 즉 공차가 얼마인? 공차를 D라고 쓸게요. 공차 D가 5인 등차 수열임을 알 수 있고요.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수 있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에 의하면 자, 첫 번째 거 n번째 항 AN은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이너스 10에다가 플러스 n-1 항수보다 하나 작은 거에다가 공차를 곱한다. 예쁘게 정리하면 ON 마이너스 그죠? ON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하니까 마이너스 15가 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찾고 있던 여섯 번째 항은 n자리에 6을 대입해서 5, 6이 30, 30에서 15를 빼니까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 해서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되고요. 여기서 원하는 방법은 점화식을 이용하면 점화식이라는 용어 안 쓰지만 n번째 항과 다항의 관계식에서 1, 2, 3, 4를 차례로 대입해서 여섯 번째 항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쉬우니까 이걸로 할래요. 자,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두 번째가 보면 첫 번째 항 마이너스 3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 봤더니 n번째 항에서 다항을 구할 때 마이너스 2를 곱해요. AN으로 나누면 주어진 항을 앞으로 나눈 게 마이너스 2라는 이야기니까 이거는 바로 얼마가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수열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공비를 우리가 R이라고 쓴다면 R이 바로 마이너스 2가 되는 등비수열을 알 수 있고요. 첫 번째 항과 공비를 아니까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쓸 수 있다. 그렇죠? 야, 두 번째 거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쓰면 첫 번째 항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공비 얼마에? 마이너스 2의 항수보다 하나 작은 제곱 n-1제곱임을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서 A6 여섯 번째 항을 구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항수보다 하나 작은 거니까 5제곱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5제곱을 곱하면 얼마가 얻어지냐면 96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됩니까? 자,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제가 남았는데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문제는 사실 특별하게 푸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교과서 본문에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를 대입하면서 무식하게 하나하나 찾아야 돼요. 어떻게? 무식하게. 그렇죠? 자, 3번 갑니다. 3번의 경우를 보면 어떻게 하느냐? 주어져 있는 건 요 뒤에 있는 점화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n자리에 우리가 1을 숑 대입합니다. 뒤에 있는 식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의 관계식. 자꾸 점화식이라는 단어가 입에 익어서 여러분 쓰지 마세요. 안 배웠으니까. n자리에 1을 대입하면 요 뒤에 있는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의 관계식에서 1을 대입하면 어떻게 얻어집니까? A2 이렇게 될 거고요. A2는 2 곱하기 A1 더하기 3이 될 거예요. 첫 번째 항이 1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얘는
2 곱하기 1 더하기 3에서 얼마가 얻어진다? 5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n자리에 2를 숑하고 대입하면 n자리에 2를 대입하면 주어진 식은 n 플러스 1이니까 2보다 하나 더 큰 수 세 번째 항이 얻어지고요. 얘는 2 곱하기 a2 더하기 3이다. 자, 2 곱하기 두 번째 항은 5라고 얻어졌으면 2 곱하기 5 더하기 3, 1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n자리에 3을 대입하면 3 더하기 1하면 네 번째 항이 얻어지네요. 2 곱하기 2에 2, 3 더하기 3. 이건 뭐 장사하는 것 같다. 2 곱하기 앞에 구한 항이 13이니까 13 더하기 3 하면 아이고 어렵다. 26에다 3 더하면 29가 얻어집니까? 자, 그 다음에 n자리에 4를 대입하면 자 주어진 식은 4보다 하나 더 큰 거 A5 다섯 번째 항은 2 곱하기 A4 더하기 3에서 2 곱하기 29 더하기 3 하면 이제 갈수록 커지네, 그죠? 29, 18, 29, 18, 2는 4, 58에다 3 더하니까 8, 91, 5, 61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아유, 멀다 멀어. 자, n자리에 5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5보다 하나 더 큰 수 여섯 번째 항이 얻어지고요. 2 곱하기 A5 다섯 번째 항에다가 3을 더해라. 자, 그러면 2 곱하기 다섯 번째 항 61에다가 더하기 3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건 2, 6이 122에다가 3을 더했으니까 125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칸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은 11분의 1이라고 얻어진대요. 한번 해보세요. 자, 네 번째 거는 여섯 번째 항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해보면 바로 11분의 1 얻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수열 AN에 대해서 수열 뭔지 AN이 뭔지 몰라요. 그랬을 때 요거 이해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의 합 AK 그러니까 그렇죠? K가 1에서부터 열 번째까지 차례로 커지니까 A1 더하기 2 대입하면 A2 더하기 또로롱해서 어디까지 A 열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시그마는 합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차례로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수였는지 알아야겠다. 1번 봅니다. 1번. 아까 앞에서 해서 재미없네. 앞에서 해버린 거고 똑같으니까 첫 번째 항은 1인 걸 알 수 있고요. 요거 뭐라 그랬어? n번째 항에서 다항을 구할 때 4를 더해서 구한다. 그거는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an을 뺀 게 4다라는 것은 바로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임을 알 수 있다고 했으니까 등차 수열의 열 번째 항까지 합 구하는 거. 뭐가 떠오른다? 열 번째 항까지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이 떠올라야 해요. 기억납니까? 어떻게 했죠? 가우스가 초딩 3학년 때 했던 방법. 그죠?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 다음에 항의 수를 곱하고 2로 나눈다. 그러면은 열 번째 항을 구해야겠네. 구하러 갑시다. 자, 열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일반항부터 먼저 해야겠다. 그죠? 일반항을 구하지 않고 하려니까 큰일 날 뻔했다. 그죠? 샥샥샥샥 지우고요. 자, 일단 일반항부터 먼저 구해보면 일반항 AN은 자 어떻게 구하냐면 일반항을 구하면 첫 번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4. 그래서 일반항 공식은 4n-4 플러스 1하니까 마이너스 3인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1차 항의 개수가 공차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더 빨리 구하는 친구들은 더 빨리 해도 상관없습니다. 또는 2a 플러스 n-1 뒤에 항수를 곱하고 2로 나눈다. 그걸 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열 번째 항을 구할게요. 열 번째 항 구하면 40에서 3 빼니까 40 빼기 3에서 37이 되는 걸 알 수 있네. 그렇죠? 다 이루었다. 열 번째 항까지 합 S 열은 S10은 2분의 첫 번째 항에다 마지막 항을 더하래요. 1에다가 37을 더하고 거기다 항의 개수 10개를 곱해요. 그리고 2로 나눠요. 2분의 10 곱하기 1 더하기 37 하면 되겠네. 그죠? 자, 그럼 38에 10배니까 380 10의 배수는 약분 안 하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누기 2를 한 거니까 자, 요거는 얼마가 된다? 2, 1은 2, 2, 9, 18, 190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딱 보니까 식이 눈에 보이는 게 있죠? 자, 첫 번째 항은 2고 뭐 할 말 없어. 뒤에 있는 거 n번째 항에서 다항을 구할 때 2분의 1을 곱한다.
자, AN으로 양변을 나누면 어떤 항을 그 앞에 항으로 나눴을 때의 B가 일정하다. 요거는 바로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 그냥 써야겠죠. 자, 10번째 항까지 합. 자, 공비가 1보다 작기 때문에 1-를 쓸게요. 1-2분의 1분의 1- 공비분의 그대로 쓰고요. 그렇죠? 자, 분자에만 작업을 가합니다. 분자에만. 자, 분자. 자, 첫 번째 항은 분자에만 곱해준다. 2 곱하고요. 그다음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10제곱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분모 계산하면 1-2분의 1은 2분의 1이 되죠. 2분의 1로 나눈다는 얘기는 역수 2를 곱한다는 이야기니까 분자는 4배, 4배가 될 거고요. 1-2분의 1의 전체 10제곱은 2의 10제곱분의 1. 뭐 1은 10제곱 해봤자 1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얻어집니까? 얘는 4 곱하기 2의 10제곱. 2의 10제곱은 얼마죠? 1024인가? 1024에서 분자 계산하면 1024에서 1 빼면 1023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4를 곱하는데 4는 이렇게 약분하면 4, 2, 8, 4, 5, 20, 4, 6, 2, 24.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답은 2, 5, 6분의 1023이 답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과학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문장제 문제, 응용 문제죠. 그죠? 자,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숫자를 하나하나 직접 써보면서 그 규칙성을 찾으면 돼요. 물론 배우는 제목이 수열이니까 수열이겠지만 그죠? 자, 보면 읽어보면서 하나하나 찾아가 봅시다. 어떤 세포를 1회 배양하면 뭐 이렇게 키워서 늘린다는 얘기예요. 몰라도 돼요. 배양이라는 거. 그거는 생물 선생님께 문의를 해보세요. 10%는 죽고 10%는 죽는다. 그럼 몇 퍼센트가 살아남는다? 90%가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90% 안 돼. 우리가 계산할 때는 소수점으로 계산해야 돼요. 그죠? 소수점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90% 0.9 그렇죠? 0.9라고 해도 되고 또 얼마? 10분의 9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이쁠 것 같아요. 그렇죠? 10분의 9 남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게 10배로 분열한다. 그러면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야? 10배가 되니까 곱하기 10. 그래서 10마리가 90마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10개의 세포로 분열한다. 이런 뜻이에요. 끝났네. 야, 지금 주어져 있는 요거 10개의 세포가 주어져 있습니다. 10개의 세포를 10회 분양하였을 때 세포의 개수를 구하라. 뭐야? 10번째 항을 찾으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1회 분양하였을 때 1회 그냥 1이라고만 쓸게 앞으로는. 그다음에 1회 배양 분양이 아니고 그다음에는 2회 배양을 했을 때 3회 배양을 했을 때 또로롱해서 우리의 목표 10회 배양을 했을 때 얼마가 되는지 아는 규칙성을 찾자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10마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10회 배양을 하면 자 10분의 9하고 10 했으니까 총 몇 마리가 된다는 이야기야. 그렇죠? 처음에 10마리에서 지금 10분의 90%니까 10분의 9가 되고 또 10배가 늘어나왔으니까 9배가 된다는 얘기야. 9배가. 그죠? 9배가 되니까 요거는 10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야? 9에서 90마리가 되는 겁니다. 규칙성 있게 쓰세요. 곧바로 값을 갖다가 90 저는 산수 잘해요. 이렇게 쓰지 말고요. 그러면 안 보여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2회 배양을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앞에서 뒤에서 달라진 숫자는 뭐야? 뒤에 9만 곱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2회 배양을 했을 때에는 자 10분의 곱하기 9, 10 곱하기 9가 마리수이고 거기에다가 또 10분의 9 곱하기 10 해서 또 9배가 되는 거니까 9에 얼마가 되는 거야? 제곱이 되는 거예요. 보입니까? 다 이루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3회 배양을 했을 때는 또 여기 9배를 해서 10 곱하기 9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9의 세제곱해서 또로롱 해서 총 10회 배양을 했을 때는 10 곱하기 9의 몇 제곱? 10제곱만큼 늘어나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물론 9를 10번 곱해서 그 값을 계산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답의 보기에 요 숫자가 있을 거예요. 겁내지 마세요. 그래서 요 값을 보기에서 찾아주면 될 겁니다. 자, 지나가는 이야기 참고로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배양한다 또는 세포 분열을 한다 해서 몇 배씩 커진다 하는 것은 등비수열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알겠습니까? 알아두면 편할 겁니다. 그래서 등비수열 첫 번째 항 공비구에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훨씬 더 빠를 거고요. 아니면 직접 이렇게 숫자를 세어가 보면서 얼마만큼 커지는가 하는 것을 찾아내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5번 문제는 서술형 문제로서 n이 3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모자 n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 자, 모자 n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을 증명하는 방법은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그런데 부등식 부분은 우리가 빼기로 했으니까 요거 풀이는 생략을 할게요.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그리고 이게 하나 더 n이 3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 항을 n이 1일 때 증명하는 게 아니라 3일 때에 대해서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바뀌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범위에서는 빼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와, 처음 보는 거네. 큰일 났네. 모자 n에 대해서 어머나 수학적 귀납법 머리에 떠올랐겠지만 자,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4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3m이 된다. m은 자연수. 뭔 소리야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그죠? 요게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해봐라 이런 문제인데 이런 뜻이에요.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도 항상 4의 n제곱을 한 다음에 1을 뺀 것은 3 곱하기 어떤 자연수 다른 이야기를 해서 3의 배수가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라 하는 이야기예요. 자, 오른쪽 우변은 바로 뭐냐면 3의 배수 3자가 왜 이렇지? 안 깨졌는데 그쵸? 이때까지 안 깨졌었는데 3의 배수가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n이 k일 때 k 플러스 1일 때 이 이야기가 오히려 더 단순하대요. 말 자체가 3의 배수만 무조건 찾아주면 돼요. n이 k일 때든 k 플러스 1일 때든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말을 더듬네요.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계의 작업 n 이퀄 1일 때 보도록 합시다. n 이퀄 모자 n이니까 가장 작은 자연수는 1이겠죠. n 이퀄 1일 때 자, 좌변을 봅니다. 그러면 좌변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좌변은 바로 4의 1제곱 마이너스 1이 돼서 바로 4의 1제곱 마이너스 1은 3이죠. 우변은 3의 배수라는 거야. 3의 배수니까 3은 뭐라고 볼 수 있어? 우변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우변은 3은 뭐라고 쓸 수 있어? 3 곱하기 1 이런 자연수니까 그죠? 3 곱하기 1 하는 자연수가 있다라는 얘기. 즉 3의 배수가 된다는 걸 보여줬으니까 어머나 n 이퀄 1일 때 식이 성립하는구나 라는 사실 증명 끝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로 갑니다. 두 번째 단계의 작업 n 이퀄 k일 때 성립을 가정하자. n 이퀄 k일 때 성립한다고 두자. 성립을 가정한다는 이야기는 뭐라 그랬어요? 그대로 식을 씁니다. 자, 4의 k제곱 마이너스 2란 것은 항상 3m이 되는 어떤 m이 존재한다. 자연수 m이 존재한다. m이 자연수에 대해서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꼭 m을 여기서 겹쳤을 필요는 없고 따문자로 써도 되지만 뭐 다른 걸로 굳이 고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3의 배수임을 나타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n 이퀄 k 플러스 1일 때 봅시다. 자, n 이퀄 k 플러스 1일 때라는 이야기는 자, n이 k 플러스 1일 때는 k 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합시다. 자, 4의 k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는데 4의 k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이 역시 우리는 3의 배수가 됨을 보여주면 돼요. 자, 그런데 요 식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고요. 요거는 이야기할 수 있죠. 4를 여기서 묶어내 봅니다. 그러면 4를 묶어내면 우리가 4의 k제곱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어야 요게 3의 배수인 건 알잖아. 그지? 요게 3의 배수인 건 아니까 요거를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 없던 게 뭐가 들어가 있어? 지금 요걸 곱하면 4 곱하기 4의 k제곱하면 4의 k 플러스 1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가 더 들어가 있죠. 마이너스 4 있으니까 플러스 4 하면 돼요. 겁내지 말고. 그리고 마이너스 1 더 붙여주면 자, 요 식은 뭐가 되냐면 자, 얘는 4의 떴습니다. 4의 k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4 마이너스 1은 3이니까 3이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주어진 가정에 의해서 자, 4의 k제곱 마이너스 1은 어떤 m이 존재한다고 했죠. 어떤 m이 존재해서 얘는 4 곱하기 3m이 되는 자연수 m이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자연수 m이 존재한다고 얘기했어요. 자연수 m이 존재합니다. 가정에 의해서.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다 했죠. 자, 요거는 여기에서 공통으로 뭘 묶어내? 3을 묶어냅니다.
3을 묶어내면 3의 배수인지 아닌지 아는 건 3을 묶어내야지 알 수 있는 거니까. 자, 4m 플러스 1이 되고요. 4m 플러스 1이 m이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자연수의 4배하고 1을 더한 건 역시 자연수죠. 그렇죠? 자연수 집합은 곱셈과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기 때문에 곱셈과 덧셈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으니까 얘가 m이 되는 4m 더하기 1도 자연수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그걸 갖다 우리가 n이라고 두잔 말이야. 그러면 3 곱하기 n이 되는 자연수 n은 하면 안 되겠다. n은 앞에서 우리가 그렇죠? n은 우리가 여기 문자를 쓰고 있는 문자니까 n 말고 뭐로 바꿀까? l이라고 할까? 3 곱하기 우리가 l이 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3 곱하기 l. 자, l도 역시 자연수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자연수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요. 존재를 했기 때문에 주어진 이야기는 n 이퀄 k 플러스 1일 때에도 식은 성립한다. 그렇죠? k 플러스 1일 때 식이 성립한다. n이 k 더하기 1일 때도 3의 배수가 된다. 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식이 성립했기 때문에 1번과 2번에 의해서 그렇죠? 모자 n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식은 성립한다라는 이야기를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게 된 겁니다.